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행렬의 뭐 합차, 그다음에 실수배 요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자, 이제 오늘 1번 합니다. 행렬 A 곱하기 B는 행렬 B 곱하기 A가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요. 알겠죠?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아니야.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알았죠? 실수하면 안 돼요. 이게 성립하지 않아. 행렬은. 그럼 뭐가 성립해요? 뭐가 성립하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하고 하면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전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다고. 알겠죠? 얘하고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2AB로 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뭐 더 합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써놓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행렬 AB와 행렬 BA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서에 없는 내용 가겠습니다. 개념서에 없는 내용. 그러면 AB 곱 BA 이 교환 법칙은 언제 성립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행렬 AB, BA 교환 법칙이 그러면 언제 성립할까? 첫 번째. 니네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위에 한 거. 만약에 요거를 전개했는데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성립한대.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요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이것도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얘가 뭐라고요?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요게 성립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A, B는 BA가 성립한다고요. 알겠죠? 알았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 반대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요 곱셈 공식도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성립하고 양쪽이 다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잘 들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친구들 중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 잘 봐. 이제 주의해야 돼. 주의. 이제 요게 또 시험 문제 기억 니은 디귿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곱셈 공식입니다. 플러스 B 세제곱 곱셈 공식이죠. 요걸 만족한다고 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알았어. 지금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데, 그죠?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데,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아니, 보장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게 공부했지. 이거 잘못된 방식,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요 2차까지만. 요 몇 차야? 2차잖아. 2차. 요 2차까지는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3차 이상부터는 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보장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3차 이상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요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 요게 성립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했던 겁니다. A,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만약에 성립한대. A,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성립한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 두 개 발레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도. 굳이 봐봐. 굳이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고 싶으면 얘 몇 차야? A도 2차고 B도 2차니까 곱했으니까 몇 차가 돼버려? 4차잖아. 내가 맞잖아. 3차 이상부터는 보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얘는 3차, 얘는 4차예요. 알았어? 얘는 4차야, 4차. 얘랑 우리가 발레? 봐봐. 요 아래 거부터 발레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보세요. 반대되는 얘예요. 왜 성립하지 않는지. 만약에 A가 그냥 하나 잡아볼게요. 11 빵빵 이런 거 잡아볼까? 그 다음에 B를 빵빵 11로 잡아볼까?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 뭘 보일 거냐면 이거는 성립하는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예를 든 거거든. 보세요. 해볼게요. A 곱하기 B를 먼저 해볼게요. A 곱하기 B 해볼게. 그러면 11 빵빵 얼마야? 0011. 그러면 어떻게 돼? 곱해봐 빨리. 곱하면 얼마냐? 1 빵빵 11 빵빵 나오네요. 어때? 다시 A가 나오죠? 됐죠?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냥 알았죠? 그냥 수열 하나를 저 뭐죠? 행렬 하나를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BA 한번 해볼게요. BA 이제 순서 바꿔서 한번 곱해 볼게요. 행렬 곱하면 뭐가 나와? 0011 나오네요. 이번에 뭐가 나와? B가 나오잖아. 그치? 그냥 곱해봐. 그죠? 그러면 AB하고 BA가 어때요? 다르죠? 같지 않네요. 그죠? 다르잖아. 지금 A 곱하기 B를 했는데 A가 나왔고 B 곱하기 A를 했는데 B가 나왔으니까 둘이 다르죠. 하지만 보세요. 자 보세요. A, B의 제곱은 뭐죠? A, B가 뭐였죠? A였죠. 그럼 얘는 A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럼 A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를 두 번 곱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다시 A가 나오네? 그치? A 제곱을 했는데 다시 A가 나오네?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A가 나왔어요. 기억해 두세요. 이쪽 A가 나왔습니다. 이쪽 A가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A 제곱, B 제곱을 해볼게요. 실제로 아까 기억나? A 제곱을 하면 A가 나오고요. 이 새끼 제곱을 하면 B가 나와요. 그럼 A 곱하기 B가 뭐였어요? A였죠. 얘도 A가 나와요. 둘이 어때요?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성립하더라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이젠 대가리 속에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이 개념을. 요 빨간색. 그러니까, 하지만 보세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곱셈공식 3차 곱셈공식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여기 지수법칙이죠. 지수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요 반대는 성립하지만 3차 이상의 지수법칙이나 인수분해, 곱셈공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꼭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끝. 됐어요? 행렬 어려워요.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개념 강의할 때도 만약에 정신 못 차리면 못 풀어요. 행렬은 혼자만 빌빌 댈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얘들아,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정신줄 났지 또?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교환법칙이 언제 성립하는가? 여기 어려워요. 알았죠? 행렬에서 곱셈에 관한 교환법칙이 언제 성립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요런 꼴일 때 또 성립해요. A 플러스 B는 E. 요런 꼴일 때 참고로 여기 앞에 뭐 실수 뭐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런 꼴이면 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요런 꼴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꼴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아,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A 마이너스 2B는 얼마 뭐 3, 2 뭐 요런 꼴이어도 교환법칙이 성립할 것이고, 또는 A 뭐 플러스 B가 영행렬 요거 나와도 성립하겠죠. 왜? 요때 K가 0인 경우, K가 0이면 영행렬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요. 하나만 보여볼게요. 왜 그런지 보세요. 봐봐. 왜 이런 꼴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잘 봐. 왜냐면 얘부터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이번 행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잖아. A, B에 관련된 요런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요런 문제가 나오면 A는 요렇게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로. 알겠죠? 요게 1단계예요. 항상 한 문자로 정리해라. 알겠죠?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1단계가) 뭐라고요? 1단계가 뭐라고? 한 문자로 정리해라.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 행렬 문제가 나오면 특히 이게 A, B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해. 선생님 A로 정리해야 돼요? 상관없어. A로도 정리해야 되고 B로도 정리해야 돼. 두 가지 다 해봐야 돼. 알았죠? 요게 1단계. 2단계 뭐야? 잘 들어. 이건 니네가 한글로 쓰세요. 내가 지금 말한 거 한 문자로 정리할 것. 2단계. 잘 들어. 뭐 할 거냐면 정리된 걸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왼쪽에다 곱할까 오른쪽에다 곱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왼쪽에다가 B를 곱해도 되고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도 되는데, 알았죠?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왼쪽에다가 곱하고 싶어 B를, 그럼 여기다가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다 왼쪽에다가 B를 곱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왼쪽에다가 먼저 곱해볼게요. 왼쪽에다가
그럼 얘는 근데 얘는 어차피 왼쪽이도 오른쪽이 똑같은 b니까 b 제곱이 되겠죠. b 제곱이 될 것이고 얘도 왼쪽에다가 b를 뭐 곱했다고 해보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이게 되겠죠. 지금 왼쪽에다 b를 곱한 겁니다. 왼쪽에다가. 근데 2는 뭐라고 했죠? 단위행렬이라고 했죠. 그럼 이 2는 누구랑 곱하면 사라지겠죠? 숫자 1과 같아서. 그러니까 얘는 2를 없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에는 요 1번식에다가 b를 오른쪽에다가 한번 곱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 2b 제곱은 또 3b가 되겠죠. 어때요? 똑같은 결과값이 당연히 나오죠. 맞아. 그죠?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요. 끝.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둘이 같게 나왔잖아. 이해됐어요? 알았어.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이렇게 써놔. 그래서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정리하면 즉 A가 이렇게 B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거나 오케이? 또는 B는 A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알겠죠? 한 문자로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A가 예를 들면 B 몇 차든 상관이 없어. 얘가 2차든 상관이 없어. 뭐 마이너스 플러스 2. 단위행렬까지는 허용이에요. 알겠죠? 요 단위행렬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A가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거이면 알겠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요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A가 B에 관한 식 또는 B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니네 이거 졸라 중요하다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니네 마음대로 교환 법칙을 써도 되니까 이게 수월해지는 거잖아 행렬에서. 근데 니네 멋대로 막 교환해서 쓸 수 없어. 행렬은. 알았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니네 멋대로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 자리를. 알겠냐 모르겠냐? 다음 몇 번째야?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교환 법칙은 어떤 형태냐면 요런 꼴일 때 또 성립합니다. A 곱하기 B가 보세요. 단위행렬의 실수배로 표현이 될 때 요럴 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럴 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됐죠? 지금 뭐하고 있어 우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 보세요. 야, 우리가 행렬끼리 곱하는 것까지밖에 안 배우잖아. 맞아. 원래 나누기도 있다니까. 나누기도 있는데 나누기까지 배우면 킬러 문제가 들어가서 니네 못 풀어. 그래서 나누기를 간단하게 봐봐. 옛날 15년 전에는 이런 것도 배웠어. 봐봐요. 봐봐. 예를 들면 얘가 2야. 그럼 마치 이런 느낌이지. A 곱하기 B가 1 숫자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지. 그치? 단위행렬이 1이니까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서 B를 뭐라고 표현해 여기서? B를 A분의 1 이걸 우리가 역수라고 하지. 역수 A의 역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B가 A분의 1이잖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그치? 우리가 실수에서는 요 B가 A분의 1이잖아. 이것처럼 이 B가 A의 역수거든요. 맞아. 물론 행렬에서는 역수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걸 역행렬. 알겠어? 그래서 기호로 요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나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알겠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나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알겠죠? 알아서 몰라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항상 모든 행렬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나눌 수 있는 행렬이 있고 없는 행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나누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곱셈만 배우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 뭐 행렬 A와 단위 행렬 이 길이 연산이 들어있으면 또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단위 행렬만 들어가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예를 들면 이게 성립합니다.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제곱.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B가 아니라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요건.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는 A 제곱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2AE 플러스 원래는 2제곱이잖아요. 원래는 이거 전개하면 다시 단위 행렬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B가 안 들어가 있고 어떤 행렬 A와 그냥 단위 행렬끼리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곱셈 공식도 성립한다고. 그런데 A하고 E하고 곱하면 뭐죠? A죠. 맞아. 그죠? 얘는 뭐죠? 2제곱은 다시 2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요게 성립하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알겠죠? 잠깐만 저 새끼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 끝났네.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 몇 번째죠? 큰 번호 세 번째인가요? 자, 이제 큰 번호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A 곱하기 B가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요. 둘이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러면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반드시 영행렬이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면 아니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행렬에서는 안 그래요. 왜요? 발레 하나 들어주면 되지. 발레 볼게요. 뭐 해볼까? 영행렬 아닌 거 뭐 있어? 뭐 0, 뭐 1, 뭐 0, 0 이거 영행렬 아니죠? 얘하고 0, 0, 1, 0 하면 둘이 안 만나나? 해봐. 둘이 만나냐? 둘이 만나네? 이런 씨. 그러면 이걸 1을 여기다 두면 되겠네? 1, 0 그러면 안 만나지? 됐네. 보세요. 봐봐. 얘도 영행렬이 아니고 참고로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인 경우니까 얘도 영행렬이 아니고 얘도 영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럼 둘이 곱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고 곱하면 0 곱하고 곱하면 0 0 0 이거 봐. 0일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요. 행렬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행렬이야.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죠?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시험을 나올 만한 거. 지금 1번, 2번, 3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저 세 개는 지금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왜? 행렬의 나눗셈을 안 배우니까. 행렬의 나눗셈을 안 배우니까 딱 정해져 있어. 나올 만한 게. 이제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잘 들어. 첫 번째. 방정식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뭐 3, 2가 영행렬.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봐봐. 익숙하지? 2차 방정식 익숙하지? 방정식도 해가 풀 수 없어요. 방정식도 풀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비슷해 보일 거야. 근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x가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다. 또는 이게 맞아 안 맞아? 물론 맞을 수도 있지, 그지? 당연히 이것도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제발 아니라고. x가 꼭 단위행렬이거나 이 x가 마이너스 3 단위행렬일 필요는 없다고. 꼭. 이거일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왜죠? 방금 했잖아. 이게 뭐야 지금? a야. 이게 뭐야 지금? b야. 그럼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돼요? 반드시?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꼭 얘가 0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알았지? 다시. 이거 곱하기 이게 영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구나. 아니야. 둘 다 0이 아닐 수 있어. 둘 다 0이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영행렬이 나오는데. 알았죠? 오케이. 두 번째. a 제곱을 했어. 어떤 행렬 a를 제곱을 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러면 저 a는 영행렬이겠구나. 맞아 틀려? 제곱을 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러면 원래 a는 영행렬이었을까? 아니요. 얘도 a가 꼭 영행렬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그죠? 실수의 성질하고 헷갈리는데 그것들을 오늘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개념을 제대로 안 들으면 행렬은 완전 뒤죽박죽 될 겁니다. 오늘은. 됐어요? 왜요 선생님? 이것도 발레를 하나 들어줄게요. 뭐 있을까? 하나 볼까? 뭐 빵 뭐 해볼까? 1빵 뭐 이런 거 되나? 이거 되냐? 빵 1빵 이거 되냐? 해봐. 0 맞네. 봐봐. 다 0 되죠? 선생님 이런 발레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많이 일단 몇 번 해봤을 거 아니야. 발레들을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몇 개는 암기되어 있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봐봐. 이게 영행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똑같은 걸 제곱을 했더니 영행렬이 됐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꼭 A가 꼭 영행렬이라는 보장은 없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장기 기억 속으로 쑥 넣어야 됩니다. 이제. 오케이.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오늘만 잘해도 행렬은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숙제를 아마 했을 텐데 그 아까 오메가 또는 허수 i처럼 이 행렬을 n승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거 그죠? 막 100승하라 뭐 200승하라 행렬을. 그죠? 이해돼안돼? 그죠? 이제 요런 꼴의 문제가 나오겠죠. 요런 꼴의 문제가. 그죠? 요게 네 번째입니다. 요 유형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건가?
A의 n승꼴 요 유형이 이제 네 번째 유형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열만한 문제는 여기 사실 두 개를 쓴 거거든요. 성분 관련된 문제 하나, A 행렬과 B 행렬이 같다 문제 하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않는다 하나, 이성질 하나, n꼴 하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나열만한 거 딱. 요 행렬은 알았어? 딱 정해져 있어 그냥.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풍덕고 오늘 시험 본 거 있잖아. 풍덕고가 좀 어렵게 나온 편이야 행렬이. 다른 학교는 딱 진짜 쉬운 유형별로 딱 5문제 6문제만 딱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좀 어렵게 되겠죠. 작년에는 너무 쉬웠어 학교마다 전국적으로. 자, 니네 이렇게 n승 막 100승 이런 거 어떻게 풀었죠? 어떻게 풀었어? A의 100승 이런 거 100승까지 하나? 어떻게 풀어? 그렇지 맞아. 쭉 그죠? A에 2 해보고 A에 3을 해보고 점점점 해서 규칙 찾기 문제예요. 끝. 알겠죠? 규칙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해봤더니 약간 정형화된 규칙이 있는 행렬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여기 대각성분은 1이고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야. 요런 꼴을 n승하면 이쁘게 만들어줘요. 요렇게 생긴 거. 아니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여 그게. 한번 해볼까? 보세요. 한번 제곱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그냥 눈치 깔게요 이제. 봐봐. 눈치 까봐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곱하면 1. 요렇게 곱하면 2A. 요렇게 곱하면 0. 요렇게 곱하면 1. 제곱을 했더니 어디가 바뀌었어? 여기가 2A가 됐죠. 그러면 눈치껏 해. n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 NA가 됩니다. 실제로 얘는 1 NA가 됩니다. NA. 오케이.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개념들 어디에도 없다. 지금 말해주는 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가능해요. 이쪽이 만약에 0이 아니면 뭘까? 똑같이 모양은 똑같은데 이쪽이 이번에는 0이 아니야. 그러면 뻔하지, 그지? 실제로 한 번씩은 해보세요. 한 번씩은 해봐, 한 번씩은. 요게 나오겠습니다. 끝. 하나 더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스타일 하나 더. 뭐냐면 대각성분은 0은 아닌데 나머지는 0이야. 요걸 뭐 A라고 두고 요걸 B라고 둘게. 요 녀석을 n승을 해. 요런 걸. 봐봐. 여기는 0인데 요 대각성분은 0이 아니야. 요런 구조. 이걸 n승 하잖아요. 그러면 각 성분 0이 아닌 놈들이 n승이 돼버려요. 의심되면 집에 가서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해보기 바랍니다. 됐어 이제 이 정도. 됐습니까?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었더니 시간이 남네. 자 이제 5번. 5번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연립방 정식인데요. 선생님이 보세요. 헤이. 이딴 행렬을 왜 배워라고 이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행렬이 없으면 AI도 컴퓨터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봐봐. 행렬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연립방 정식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왜냐? 보세요. 여기 봐봐. 예를 들면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x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뭐 3,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z가 마이너스 1, 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0. 이따가 쳐보자. 이거 해 구할 수 있죠? x, y, z 미지수 3개, 식이 몇 개야? 3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x, y, z 해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저 새끼요. 행렬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y, z는 얼마? 3, 마, 1, 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인정? 실제로 이렇게 곱하면 첫 번째 줄,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 줄, 이렇게 곱하면 세 번째 줄이 딱 나온다고요. 이게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봐봐. 컴퓨터에서는 얘가 행렬 하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봐라. 미지수가 3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진짜 막 몇만 개 있어 봐. 미지수가. 근데 컴퓨터는 그게 다 처리가 가능한 게 이걸 이 방대한 양을 하나의 행렬로 처리하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의 행렬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빠른 거야. 알겠디요? 안 와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I가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여기는 뭐 그때 얘기했죠. 컨텐츠 1, 2, 3 컨텐츠 막 1억 개. 여기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1억 명.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컨텐츠를 얘가 뭐 안 봤다. 얘는 5분 봤다. 얘 1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이런 것들 다 행렬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가? 야동을 뭐 10분 봤느냐, 뭐 1분 봤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니네들이 그 자주 보는 걸 이렇게 더 보여주잖아, 유튜브가. 그지? 맞지? 그래, 이거 다 행렬이야. 인스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유튜브, 니네가 자주 보는 그 내용들이 계속 뜨지. 자, 내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행렬이 지금 연립방정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행렬 A를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런 행렬. 행렬 A를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뭐 X, Y 방금 한 거. 그죠? 얘가 뭐 A, B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기억나? 방금 한 거 방정식을, 그죠? 연립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Z하고 뭐 W라고 둘까요? 얘가 C, D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잘 봐. 요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러면 더하면 A로 묶어. A로 이렇게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얘네끼리 더하면 돼. X 더하기 Z, 그 다음에 Y. 요게 가능하고요. 얘도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성립하겠습니다. 끝. 당연한 거죠. 그죠? 같은 성분끼리 더하기나 빼기도 가능하다고요. 빼기도 가능합니다. 빼기도. 빼기도 가능하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 자, 보세요. 선생님 하나 만들어 볼게요. A가 뭐 1 마이너스 1이 뭐 3, 0이래요. 그 다음에 또 A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뭐 해볼까? 2 마이너스 뭐 3? 아니 그냥 뭐 해볼까? 그냥 똑같이 1 해볼까? 에라 모르겠다. 얘가 1 뭐 마이너스 3이래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자, 그랬을 때 문제 보세요. 문제 뭘 구하는 문제가 나오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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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와? 아이씨. 그냥 어쨌든 이거의 값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 나왔다고 쳐보자. 이런 문제. 그냥 하나 그냥 만들어봤는데. 요거의 값 얼마일까요? 자 보세요. 봐봐. 지금 이 두 식을 적당히 양쪽에 실수배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 더하고 빼고 실수배까지 가능하잖아. 적당히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둘이 잘 조합을 해서 이 새끼랑 이 새끼하고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연립하는 거지. 얘를 만들어내면 자동으로 얘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P를 곱할게요. 적당히. 여기도 똑같이 P를 곱해야 됩니다. 실수. 그 여기다가 Q를 곱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Q를 곱하면 성공하겠죠. 어차피 똑같이.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P를 곱하면 똑같을 것이고 여기다 Q를 곱해도 똑같겠죠.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여요 지금? P 그죠?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P 여기는 EQ 여기는 Q 맞아. 그럼 둘이 더하면 P 더하기 EQ 그죠? P 더하기 EQ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Q가 뭐가 돼야 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PQ를 찾으면은 답이 나오죠. 그 얼마야? P는 얼마? 더하면 얼마야? Q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P는 얼마야? 1 나오나? 됐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자 P 대신에 1 넣습니다. P 대신에 여기다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Q 대신에 마이너스 1이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에서 1을 빼면 2고요. 얘는 0이고 곱하면 3이네요. 정답은 2,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거야. 이 5번 유형이.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줄 거거든. 그럼 적당히 P를 곱하고 Q를 곱해서 이걸 만들면 돼요. 그냥. 그럼 자동으로 나와 이쪽은. 이쪽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똑같으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A에 요것도 책이 없어요. A에 뭐 M승 A의 N승이 단위행렬이래. 그러면 과연 A의 몇 승이 단위행렬도 될까요? 참고로 M과 N은 자연수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의 6승이 단위행렬이고요. A의 4승이 단위행렬이야. 그러면 A의 제곱이 단위행렬입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면 보세요. A의 6승이 뭐죠? 그냥 바로 아래다 쓸게요. A의 6승이 A의 4승 곱하기 A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그죠? A의 6승은 A의 4제곱 곱하기 A 제곱이잖아. 근데 A의 제곱이 뭐래? 2래요. 아니 얘가 2니까 2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이겠지. 그죠? A 4제곱이 단위행렬이니까. 그죠? 여기다가 단위행렬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그냥 다시 A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A 제곱이 단위행렬 됐네요. 끝. A 제곱이 단위행렬이 됐네요. 맞죠? 그래서 증명 끝 됐고요. 다음 A 7승이 단위행렬이고요. A의 5승이 단위행렬이에요. 그러면 얘는 단위행렬이다.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해볼게요. 똑같지 뭐 얘랑. 잘 봐. 잘 봐. 똑같지. 그 얘는 뭐야? A의 얼마야? 5승 곱하기 얼마죠? A의 제곱이잖아. A의 7승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근데 A의 5승이 얼마래? 단위행렬이죠. 단위행렬. 그죠? A의 5승이 단위행렬이래. 그러면 단위행렬에다가 A 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A 제곱이겠네요. 그럼 선생님 A 제곱이 단위행렬인데요? A가 단위행렬 아닌데요? 다시 A 제곱이 단위행렬이지 A가 단위행렬이 아닌데?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왜 맞아? 그렇지. 어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성립하고 당연히 그죠? A 제곱이 단위행렬인 것도 성립하고요. 이 문제는 얘가 또 얘를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A의 5제곱은 말이죠. A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잖아요. 근데 A 제곱이 지금 단위행렬 나왔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단위행렬 곱하기 단위행렬이니까 A예요. 그러니까 A가 2였잖아 지금. 그래서 A가 단위행렬 성립합니다. 얘도 성립합니다. 혹시 눈치챈 사람 얘는 뭘까 그러면? M승이 단위행렬이고 N승도 단위행렬이야. 그러면 어디까지 단위행렬일까요? 아는 사람? 6일 때 단위행렬, 4일 때 단위행렬, 2일 때 단위행렬, 7일 때 단위행렬, 7일 때 단위행렬, 1일 때 단위행렬. 뭘까요? 눈치 빠른 새끼들 뭐야? 최대 공약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6과 4의 최대 공약수 2. 그러니까 2까지. 요 2가 단위행렬이고요. 7과 5의 최대 공약수 1. 그래서 1승이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M과 N의 최대 공약수 되겠습니다. 수가 단위행렬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알겠죠? 이 개념도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네. 다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개념보다 고2부터 아주 기깔난 풀이들 빠른 풀이법들이 많아요. 근데 고1은 거의 뭐 직접 해야지 뭐. 왜냐하면 이 행렬이 고2 내용이었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었어. 고2부터 배웠으니까.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끝났나?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 7번. 7번은 이제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인데요. 알면 좋죠.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말해줄게요. 마지막 케일리 해밀턴. 뭔가 사람 이름 같죠? 맞아요. 그래서 수학자 2명 이름이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결론부터 말할게요.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봐봐. 아까 기억나요? A의 n승 이 문제? 기억나? 아까 A의 n승? 이거 기억나? 기억나지? 규칙성 찾기.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A의 n승꼴 이걸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면. 자, 해보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 자 보세요. 2 곱하기 2 행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A, B, C, D라고 했을 때 외워야 돼 이제 이거 하나는. 자, 행렬 A를 A, B, C, D라고 놨을 때 이게 성립해요. A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요 대각선 두 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행렬 A를 곱해요. 더하기 그 다음에 크로스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랑 빼요. AD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단위 행렬 곱해요. 이렇게 하잖아? 너무 복잡해요. 근데 외우고 있으면 유용해요. 얘는 무조건 영행렬 나와요. 무조건 얘는. 모든 2 곱하기 2 2차 정사각 행렬은 다 0이 나옵니다. 영행렬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A가 뭘로 잡아버릴까? 어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가 요거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A가 요거면 잘 봐. 야이씨. 뭐 이러면 나도 쳐볼게. A가 이걸 때 A의 백승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론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몰라도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풀어도 돼요. 이제 짜증났나 보다 되게. 못 알아듣나 보다 애들이. 자,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면 자 보세요. 제곱 마이너스 둘이 얼마야? 선생님 실수했다. 이러면 안 된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죠 1. 그럼 여기가 1이잖아 1. 그럼 1A 됐고요. 이해돼야 안 돼. 다시 둘이 더하면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A.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빼기 요렇게 해봐. 그럼 얼마야? 1이죠. 다시 요렇게 곱하면 0이잖아. 요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야. 얘는 무조건 영행렬이에요. 무조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 아까 보지 않았어? 아까 보지 않았어 이거? 풍덕꽃 기출 문제? 오메가 문제?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아까 혹시 이거 보셨을까요? 여기서 지금 단위 행렬은 1이잖아. 1. 그죠? 이거 뭐야? 오메가 문제야. 오메가랑 똑같은 문제야. 왜죠? 선생님 뭐라 했어? 요 단위 행렬 2가 들어가면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써도 돼. 똑같이. 실수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요럴 때는 그냥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하고 A만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봐봐. 이렇게 하던지 그냥 A 제곱은 어떻게 돼? 넘기면 A 마이너스 얼마예요? 2죠? 하나씩 올려야지 이제. A 세제곱, A 네제곱 규칙 찾아야지.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A씩 곱한 거겠죠? 그럼 A씩 곱해요. A씩 곱했어. 그런데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이 새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오네요. 아까 똑같네. 이거 x 세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이 새끼?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었잖아 이거.
그럼 뭐야? 결국 A 몇 승? 6승이 결국 뭐가 되는구나. A의 양쪽을 제곱을 하면 A의 6승이 비로소 단위 행렬이 되면서 얘는 몇 개씩 반복되는구나. 6개씩. 그러니까 오메가랑 똑같다니까 이 문제. 알았어? 6개씩 반복되는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100승이니까 얼마 남죠? 생각해봐 빨리. 6승에 얼마죠? 6, 40, 66에 36, 4가 남나? 그러니까 4가 남을 거라고. 근데 A의 6승이 뭐라고? 단위 행렬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A의 100승은 A의 4승하고 똑같을 것이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얘는 뭐야?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A겠죠. 끝.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제곱하고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네제곱할래요. 하세요. 그래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알았지? 근데 자기가 좀 더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요 케일리 해밀턴 요 공식을 암기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됐어?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그 여기서 봐봐. 요기까지는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갈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야 봐봐. 그 반대로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배웠지? 이쪽 방향 역이라고 하지. 역 기억나? 역 대우 기억나? 명제에서 안 배웠나? 안 배웠나? 그럼 거꾸로. 그럼 봐봐. 얘가 성립하면 잘 들어야 돼 이제. 얘가 성립하면 A는 딱 이거 한 개로 유일할까요? 다시 요게 성립한대. 그러면 요걸 성립하는 행렬 A는 A, B, C, D로 딱 이렇게 유일할까요? 절대 유일하지 않죠. 왜냐? 여기 보세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잘 봐봐. 봐봐. 아니 요거를 만족한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A가 이거면 요거는 성립하는 건 맞아요. 이건 당연히 맞죠. 케일리 해밀턴 공식에 의해서. 하지만 요걸 만족하는 행렬 A를 거꾸로. 잘 들어. 이거를 만족하는 행렬 A, B, C, D를 찾고 싶어. 잘 들어 이거. 찾고 싶어. 그럼 이거 한 개로 유일할까요? 아니라고요. 졸라 많다고. 만들어봐. 이걸 만족하는 거 만들어봐. 만들면 되지. 뭐 마이너스를 되게 뭐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를 되게 만들래. 해볼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를 되게. 이쪽을 0, 이쪽으로 1로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뺀 게 1 돼야 돼. 그럼 이거를 똑같이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2 이렇게 달면 되지. 어때? 무수히 많겠지. 알았어. 알았죠?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은 A가 정해지면 딱 하나로 나오지만 이거를 만족하는 행렬 A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지요. 다 배웠지요. 심화까지 다 했지요. 됐어요? 남는 시간은 개인지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숙제는 행렬 서술형 전까지 다 풀기. 알았죠? 서술형 전까지 다 풀고 내일 또 쉬잖아. 내일 숙제하면 되잖아. 내일 놀려 그랬어? 시험 기간이야 얘들아. 이제 6월이야. 6월 기말고사 끝나고 계획 잡으세요. 놀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도. 요거 시험지 그 풍덕고 작년 풍덕고는 또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도 토요일도 갖고 계속 이어서 풀겠습니다.